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 페루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K2 실물 전차가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보통은 모형을 그죠. 전시를 할 텐데 실물 전차를 전시하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현대로템이 지난해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이제 페루에 수출을 했고 네. 약간 남미 시장을 이제 공략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마사낭에서 전차 색깔이 잘 보시면 폴란드 나갔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저 뭐지? 그리고 K2가 남미에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에 전화를 했죠. 근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시회 참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좀 기자님 좋게 써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마사낭에서 선적이 한 대가 선적이 돼가지고 마샬 제도 국적에 차량 오면서 모닝 프라이드호에 실려서 출발해가지고 3월 17일에 페루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우리 보통 이제 화물 용달 보시면 한바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싣고 여기저기 이제 떨궈주는. 네. 약간 그런 데 타고 간 것 같아. 까맣게 삥 돌아온 미국 거예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가서 한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야, 야 대단하다 이것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이제 얘만 혼자 간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K877 그 이제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지휘소 버전을 만든 이것도 같이 갔다고 이제 로템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해줬고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차의 특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K2 전차 기본형. 기본이요? 네, 기본형이고.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자동 장전 장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복합. 잘 알고 있는 K2 K2의, 전차의 네. 성능을 다 갖고 있는 기본 모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남미의 어떤 나라가 사면 네. 그 동네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가 남미 남단제 네. 그 유튜브에 네. 보면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딱 오고 그다음에 댓글에 이미 도착한 것만으로 남미의 왕이네. 그렇죠. 아, 네. 진짜요? 네. 남미의 블랙 팬서지 네, 진짜. 진짜. 마블에 나오는 팬서지 얘가. 멋있다. 네. 없어요. 네. 전력이 굉장히 상승하는구나. 네. 페루, 칠레 이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라고. 역사적으로 칠레 이래서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라고. 보니까 근데 칠레가 네. 또 남미에서 나름 또 전차 강국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독일에서 받아온 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독일. 네, 칠레는 독일이랑 또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K2가 독일 마르드 장갑차, 뭐 레오파드 네네. 1, 2. 그러니까 여기 약간 남미의 전차 군단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보니까 보낸 게 보니까 네. 그걸 노리는 것 같아. 네. 남미의 왕으로서 네.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네. 의도로 실물을 보냈습니다. 네, 페루가 현재 병력이 10만 명이고 전차가 80여 대, 장갑차가 890여 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오래됐다면서요. 아유 정말 보니까 날뛰 낡았더라고요. 아. 보니까. T55였나 이 전차? 네, T55.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제 T55를 쓰고 네. 있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무기 체제도 어쨌든 현대화를 이제 그럼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현대로템이랑 808 차륜형 장갑차 30여 대 공급 네. 계약을 했고 페루 육군 조병창과도 지상무기 총괄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상무기를 한국산으로 교체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페루 육군이 전차 사업을 하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막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페루 입장에서 밖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살만한 전차가 지금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제 전차 못 사요. 못 사죠. 사면 바로 제재. 그러면 미국의 M1A2나 레오파르드 2밖에 네.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사실 이제 레오파르드 2나 M1A2는 비싸죠. 그리고 레오파드 둘 다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꽉꽉 다들 차 있고 그렇게 되면 선택의 폭은 K2 전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페루가 그렇게 뭐 경제상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가성비적으로는 사실 유리한 측면이고 그렇죠. 지금 레오파드 2는 뭐 1년에 뭐 40대 생산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렇죠. 약간 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 현대로템 K2 전차 생산 라인은 지금 100%가 넘어가요. 쭉쭉쭉쭉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시장으로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은근히 반미 감정이 좀 심해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제 전차 무기를 대놓고 예전에 브라질에서 미제 전투기 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사고 그리펜으로 네. 선회했는데 브라질한테 사실 가장 맞은 건 네. 미제 전투기죠. F-18이나 F-15 정도면 그 넓은 국경선을 커버할 수 있는데 못 사더라고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또 페루가 남미 방산 수출 시장의 72%를 담당하고 어이, 있다고 고마운 나라예요. 하는데 네. 남미 시장에서는 꽤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연안경비정이랑 호위함도 네.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한 4척 정도 이제 수주하고. 그 전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페루에 우리가 이제 공유한 저 해군 그렇죠. 전투함들도 있었고 해군 관련된 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지상 장비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항공기는 조금 이게 제한이 걸려요. 그러니까 KT-1P까지는 됐는데 사실 F-50 수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전에 뭔 일이 생겼냐면 2003년도인가 그쯤에 콜롬비아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페루 상공에서 격출당해요. 마약 네, 항공기로 오인을 당해서 격출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공통과법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F-50을 사실 페루에 많이 이제 팔려고 하는데 미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영공통과법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영공통과법 문제가 있어서 수출 증인이 안 나와요 계속.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일각에서 뭐 K-91도 페루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상 장비나 함정은 네. 조금 유력해 보인다. 페루 국영 조선소를 시마라고 보통 네. 장비 부르는데 이 시마에서 현지 생산 방식으로 해군 함정들을 도입하는 걸 결정이 났고 페루 정도 도입하면 위상을 보게 되면 뭐 그 옆에 콜롬비아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에콰도르 이런 데는 우리가 계속 해경정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네. 그러니까 이 남미 방산 수출 시장의 이 큰 손인 페루에 네. 우리가 이제 실물을 전시를 함으로써 뭐 다른 브라질이나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군 관계자들에게도 좀 어필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미치는 협상 효과 그리고 이들이 한국산 무기를 좀 좋아하는 이유. 일단은 남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K2 전차가 네. 첫 발을 디뎠다. 드디어. 그게 네. 가장 크고 남미 왕. 아유 뭐 그냥 그 남미의 마블의 블랙팬서죠 진짜. 블랙팬서로서. 다 씹어 먹지 그냥. 그렇죠. 보통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에 있는 무관들 다 와요. 전 세계 사실 무관들 그렇죠. 다 오기 네. 때문에 네. 실제로 장비를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물론 제한된 뭐 보안 문제도 있지만 네. 이제 제한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페루가 타겟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미 전체를 그렇죠. 대상으로 한 네. 페루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남미 대부분도 스페인어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국가들한테는 네. 요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전시회를 가봤는데 전시회에 모형만 있느냐 실물이 있느냐 그렇죠.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아 우리한테 뭘 하려고 얘들이 성의를 다 보여줬구나. 네. 또 있고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없는 무기였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차도 멋있고 뭐 크고 장비도 이렇고 여기 달려있고 저기 달려있고 해서 네. 계속 여론이 환기가 되면 결정 지을 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겠네요. 이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보다는 확실히 비용 부담이 좀 적다면서요. 적죠. 가격이 뭐 절반 뭐 3분의 1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거기- 그리고 문제가 못 받아요. 거기는 물건이 지금 주문해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우리는 만약에 이제 뭐 산다 그러면 당겨줄게. 급하게 당겨줄게. 네. 하면 되니까. 만약에 그 규모상으로 따지면 한 몇 대 정도 만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살 필요도 없고. 페루가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적게는 뭐 20대, 뭐 많게는 한 50대 정도 보는데 아니면 아예 이제 전차 대신에 네. K808 같은 경우에는 105mm 네. 전차포 단 그렇죠. 모델도 네. 지금 파생형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직 산 나라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있어요. 음, 페루 입장에서는 그게 가격적으로는 더 싸고 쓸만. 그리고 남미가 뭐 크게 전쟁 날 일도 없고.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제 칠레를 생각하면 칠레가 또 이제 칠레한테 쳐야 되니까. 남미의 전차 군단이니까 네. 야, 전차 군단 씹어 먹으려면 또 이제 코리아의 블랙 팬서가 필요할 수가 그렇지, 있으니까. 예. 근데 이 K2가 이제 남미의 그 블랙팬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단지 실물 전시했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간 게 얼마 전에 또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검역을 마치고 나오는 영상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간 김에 시험 주행. 그 전차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네네. 데몬스트레이션도 좀 보여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K2 전차가 이 뻥스펙 논란이 있어요. 사정거리가 2.5km다. 네. 근데 동유럽 평원 쏘니까 4km를 날아가.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숨겼냐. 근데 남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정글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평야지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시회만 가지고는 이 전차를 굳이 보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여기서 네. 보여.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네. 이거는 보낸 거는 네. 사고 싶어요. 약간 이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또 다양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뭐 네. 현지화 전략이라든지 네. 사후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K808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지 보수 관련된 것도 이제 우리가 AS 차원에서 또 거기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정비창 같은 거. 네. 그러면 좋죠. 그러면 이제 K2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물리면 네. 되니까 나쁘지 않고 다만 아마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금융 지원 얘기는 필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또 방위성금 모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 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페루의 방산 전시회에서 실물을 전시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우리의 K2 전차입니다. 페루를 시작으로 해서 이 남미 시장에서 그 매력과 가치를 증명해 보일 텐데요. 정말 남미의 블랙팬서로서 와칸다 포레버 아니고 K2 포레버. 그렇죠. K2 포레버를 네. 외치면서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저희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도 다음에 또 멋있는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K2 포에버.